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이 걱정돼서 이 세 번째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는 프리랜서로서 막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돈을 이렇게 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관리를 못 해갖고 IMF 때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도 증권사에다 그냥 맡겨버렸고, 펀드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뭐예요? 그때 이제 대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우 주식에다가 제가 아는 그냥 그 펀드 그 매니저가 그냥 제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됐어요. 제가 그때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제가 무슨 뭐 유산을 상속받았겠습니까? 저는 또 아버지 빚까지 갚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죠. 절대로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남한테 집안 살림 맡기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안 살림 맡기는 것보다도 더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돈입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손에 돈이 있어야지 그게 내 돈입니다. 어디 이렇게 뭐 있고 남의 뭐 차명으로 하고요. 또 뭐 남의 이름으로 뭐 땅 사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지 그게 내 돈이지, 여러분. 남의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건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부동산 이거 뭐 남의 이름으로 아직도 차명으로 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돼요. 돈도요. 내 통장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돈만이 내 돈입니다. 땅도요. 저렇게 먼데 땅 사는 거 아니에요. 저 먼데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재벌이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외국에다가 뭐 집 사고 이런 거 저 반대합니다. 왜?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 히아신스님 드림 등급 돼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하고 나의 판단으로 나의 돈, 나의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2만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국제 유가가 24%나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1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금 뭐 마구 투매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캐시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널뛰고 있습니다. 지금요 IMF 때 환율이 김경남님 2000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140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15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IMF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환율이 그때 뭐 1000원대 뭐 1100원 이랬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전 재산을 다 그 해가지고 10억 원을 만들어서 이민을 가려고 달러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2배가 돼가지고 10억이 20억이 돼갖고 이 사람 이민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처럼 이 득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은 정말 그때 우리 인구 중에서 4,700만 중에서 4,750만 명은 다 거지되고 다 깡통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금도 내던지고 은도 내던지고 오로지 달러에만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고 또 미국은 달러를 많이 지금 찍어내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로 모이느냐.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제정신이 든 정부라면 빨리 미국하고 얘기해서 달러 스와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이 통화하고 스와핑을 해가지고 빨리 그 달러 손실을 이렇게 정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지금은 과도한 공포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던지고 정신없이 하는 데에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러면 이 주식은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이거는 회복 가능한 것이다. 그럼 그냥 잡고 있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거는 테마주라든가 내가 이거는 뭐 건강하지 않은데 누구 말 듣고 산 거야. 이런 거는 지금 과감하게 정말 땡전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처분하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가운데서 달러가 있으면 그거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1400, 1500 이 정도 가면은 그때는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지금의 상황에서 2000까지 가고 IMF 이렇게 되지는 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자가 돼야 된다. 아까 이제 IMF 때 환율이 2000이 돼가지고 뻥튀기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면은 줍줍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집도 떨어지고 있고 뭐 말하자면은 주식시장도 그냥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줍줍을 해갖고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래서 20대 30대 친구들이 막 지금요 이 달러를 막 그냥 많이 주식을 막 그냥 막 사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더 떨어져갖고 누렇게 떠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따님이고 젊은 친구들 아들 뭐 또는 돈이 있는 뭐 30대 또 여기도 이제 젊은 분들도 우리 이제 사이트에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폭풍우가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요. 폭풍에다가 번개, 천둥 모든 게 다 있는 데다가 지진까지 나서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적어도 뭐 폭풍만 있는다라든가 태풍만 몰아친다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밑바닥에 지진이 있어서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문재인 때문입니다. 자, 홍남기란 사람, 이 사람 경제부총리인데요. 이 사람은요, 싸구려 중에도 싸구려 주사급의 공무원이에요. 즉, 3류도 아니고 정말 4류, 5류가 지금요, 우리나라의 경제 사령탑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위기 못 넘깁니다. 문재인이 뭘 합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낙연이 뭘 합니까? 몰라요. 없어요. 김상조? 이 사람이 또 사고 칠 겁니다. 크게. 얘네들은요, 지금 겁이 났기 때문에 돈 푸는 것밖에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만 사태도 정말 실물 경제에 대해서 화냈던 저처럼 이제 내 돈은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주식책 제가 정말 이만큼 한 200권 받고요. 제가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책도 이렇게 받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했어요. 제 친구였던 오하이오 경제학 박사 걔 말 들어갖고 제가 날린 돈이 꽤 많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요, 어쨌든 실물 경제에 화냈기 때문에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뭐 임창렬이라든가 이현재라든가 이 사람들은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재경부 공무원으로서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 지금 있는 홍남기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홍남기는요 정말 아무도 경제 사령탑이 되리라고는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갖고는 이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비를 피해 갖고 방공호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은 비가 오니까 잠시 뭐 아무 그 편의점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저 비가 그치나 어쩌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가 언제 그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어요. 최소한 6개월은 갑니다, 여러분. 이 비 그치려면.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이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요, 사고를 엄청나게 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지키는 거 이게 버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를 거 자르고 그 다음에 갖고 있을 건 갖고 있을 거고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젊은 애들끼리는 이미 주식 사야 한다고 다들 난리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니수님 아드님께서 우리 아들도 여행사 주식 사야 한다고 해서 말렸는데 잘 말리셨어요. 지금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자, 그동안 여행 못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뭐 7월 달쯤 돼갖고 이 팬데믹 좀 가라앉고 그러면은 여행 수요가 막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 수요가 폭발한들요. 이미 지금요, 그동안에 중소 뭐 이 여행사 같은데 다 문 닫고 대형도요, 뭐 빚이나 뭐 어마어마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업이라는 게 펀더멘털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릴 수 있으면은 저는 말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리님께서 달러는 잠시예요. 타결한 식권이 없다면 오래 지니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400에서 1500으로 가면은 그땐 내다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성리모 멤버님 말씀대로 지금은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일단 지금은 뭐 문재인이 이 말 하나는 옳았어요. 전시 상황입니다. 정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때 여러분 주식 투자합니까? 주식시장 전쟁 때도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IMF 못지않은 전시 상황이고, 지금은 즉 병까지, 즉 우한 폐렴까지 덮쳤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말하자면은 이거는 최고의 전시 상황이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최악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중국은 뭐 사그라들고 있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는요, 삼각편대인 거예요. 중국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또 일본에서 아직도 최대의 수입을 하는 나라예요. 일본도 지금요, 대한민국과 중국, 거기다가 일본에 말하자면 도쿄올림픽, 아소가 재수없는 말을, 뭐 저주의 올림픽이다 이런 말을 재수없는 말을 해갖고 지금 막 아베가 죽으려고 하지만 아소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죽게 생겼습니다. 미국도 저 유행이라는 거, 이 팬데믹이라는 거, 뭐 이렇게 말을, 정말 최대의 공포인 거예요. 미국처럼 물건이 넘치고 물량이 넘치는 나라에서 여러분 미국 보면은요, 슈퍼마켓에 텅텅 비었어요. 매대가. 그 다음에 화장지 막 사람들이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 났어요. 미국은요, 물건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세계 각 나라에서 온갖 물건이 들어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 짝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일본, 중국, 미국, 우리하고의 주요 무역국들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한국은요, 80% 삼성전자, 우리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이윤의 90%는 말하자면은 팔아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저렇게 외국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고 나가는 겁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즉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저 미국이 적장나고 중국이 젖장나고 그러면 한동안 우리 경제라는 이거는 폭망 상태로 올해 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경제 시장에서는 가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제, 내 돈, 이거 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투매하고 투기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또한 투자할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악의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먹을 꼭 쥐시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부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뭐 재난 기본소득, 얘네들이 이제 돈 풉니다. 이 선거 때까지. 그럼 이 돈을 풀면은요, 이게 사람들이요, 자, 청년들한테 뭐 상품권 주고 뭐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죠. 그 차상위 계층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갖고 소비할까요? 그거 갖고 시장에 나가갖고 물건 살까요? 아닙니다. 카드깡 합니다, 여러분. 상품권 갖고 카드깡해요. 뭐 이건 100%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주먹 꼭 쥐고 방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최선의 공격은 방어다. 그리고요, 지금 국제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우산을 쓸 때인가 아니면은 비를 피해 갖고 집에서 있을 때인가,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우산, 이 폭풍우 있고
지진 나고 그럼 우산 찢어집니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이 이럴 때 뭐 줍줍을 한다 이러면서 또 뭐 한다고 할 때 이때 여러분께서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자산 정리 이런 거 용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눈에 질끈 갖고 하셔야 돼요. 저도 너무너무 저도 속상한데 정리했습니다. 자.